생식기가 헐고 아픈 하감창에 대한 이야기 강의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름부터가 생소한데 실제 치료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병인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60대 여성입니다. 퉁퉁하게 욕심 많게 생긴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인데요. 이분은 특징적으로 코가 길고 눈꼬리가 처진 양명형이면서 태음형의 그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생식 쪽이 헐고 불편했는데 한약을 제대로 다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맞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체질에 맞게끔 한약을 투여한 후에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체질에 잘 맞지 않는 한약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시 한의원을 찾은 걸 보면 정말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약을 먹어도 자꾸 부작용만 나고 효과도 잘 못 봤는데 그래도 한방을 다시 찾은 걸 보면 잘 이런저런 치료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분이 힘들면 항문 쪽에서 진액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불편하게 지저분한 것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고요. 우유만 드시면 설사를 한대요. 그리고 조금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대변이 나올 듯한 이러한 느낌이 있으면서 좀 더 안 좋으면 분비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몇 달째 좋지가 않고 필요하면 속옷이 누렇게 되면서 무엇이 묻는다고 했고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좀 역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는 가렵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저런 치료를 받아도 잘 되지 않는다고 내원한 것입니다. 3년 전에 치질 수술을 했고 이분은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얼굴에서 머릿속에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눈에 이렇게 턱 보니까 얼굴이 너무 크게 생겼고 두상이 크게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얼굴에서 땀이 나고 머리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그곳이 허하다는 뜻이에요. 크면 허한 거예요. 이 두상이 크니까 머리 쪽에 땀이 많이 흘렸고 또 두상이 크다는 것이 이 사람의 병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변도 자주 보고 입도 마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 못할 고민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 생긴 모습, 맥을 통해서 기혈의 승강작용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혈의 승강작용이 잘 안 되니까 생식기에서 뭐가 나오고 항문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귀승양탕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처방 내용에서 보듯이 이 약은 생식기에 대한 약이 아닙니다. 이귀승양입니다. 위장을 좋게 해주고 승양, 양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처방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기승양을 시켜서 비위를 좋게 해주고 기운을 끌어올려 주니까 기혈 승강작용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돼서 생식기에서 냄새가 나고 뭐가 묻던 것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그 생식기에서 그렇게 불편한 정도로 무엇이 나오고 냄새가 났었는데 너무나 개운해졌고 기운도 나서 좋다고 했습니다. 네, 처방해주신 이귀승양탕 어떤 한약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한약 처방이 참 어렵죠. 일반 사람이 들어보면
이기승양탕이라는 약은 기운을 돋궈서 기혈의 승강을 도와주고 또 비위 기능을 돋궈서 팔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고 또 비위 기능이 좋아지면 생식기가 좋아진다는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생식기에 어떤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무엇이 속옷에 묻던 이런 현상들이 좋아지는 그런 약입니다. 보통 생식기에서 냄새가 난다. 이러면 어떤 균이 있거나 또는 염증작용이 있거나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들고 나서 냄새도 줄어들고 분비물이 줄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원인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균을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한열을 돋궈서 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혈 순환이 잘 돼서 몸이 든든해지면 나쁜 균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균이 나쁜 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승양탕이 기운을 돋궈서 기혈 승강을 시켜주니까 좋은 균이 나쁜 균을 몰아내서 바로 생식 쪽의 분비물이라든지 냄새가 나던 이런 현상들이 좋아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창이 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랬던 것이 근본 원인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위장의 기운을 돋워주니까 생식기가 헐고 냄새나는 증상이 개선됐다. 언뜻 듣기에는 참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원리가 있는 건가요? 네. 사람 몸에는 이제 순환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혈 순환이 측면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앞뒤로 순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몸에 기운이 있어야 또는 위장에 기운이 있어야 이 승강작용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몸 상태가 좋아지고 면역체계가 좋아지는 것인데 원기가 허약해지면 이런 기혈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기혈순환 장애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균도 생기고 그것이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고 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돋궈서 조화를 이루어주고 기혈 승강을 잘 되게 해서 면역 체계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바로 균 같은 게 사멸되고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창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기운이 없으면 땀이 나고 머리에서 땀이 나고 자꾸 졸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약을 쓰고 나서 다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쉽게 지치는 증상, 이런 증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답니다. 이분은 조금만 피곤하거나 힘들면 콧물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좋아집니다. 한의학에서 원기를 돋궈주면 바로 콧물이 저절로 나던 사람이 콧물이 안 나고 입에 마르던 것이 없어지고 또 눈에서 눈물이 나던 것이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작용에 의해서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순환이 잘 되려면 원기가 좋아져야 되고 면역체계가 좋아져야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냉이 흐른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성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이 분비물이 속옷에 묻는다는 것은 바로 원기가 부족하고 기혈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콧물, 눈물 나오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냉이 나오는 현상이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면 콧물, 눈물 같은 게 안 나오고 이러듯이 마찬가지로 냉 같은 게 없어지고 냄새나는 현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해서 이분이 속옷에 무엇이 묻던 것이나 또는 항문으로 물이 조금씩 나오던 거, 또 조금만 피곤하면 변이 나올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모두 좋아졌던 것입니다.
인체 조화가 깨지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 됐던 거군요.